자, 다음 또 볼게요. 자, 사위란 그래서 양안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위다. 우리 이제 눈에 이제 외안근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사위, 사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구가 있으면 안구를 바깥쪽에서 이제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육들이 왼쪽에 있는 근육이든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든 이게 밸런스를 비슷하게 붙잡고 있고 힘을 또 비슷하게 줬다가 비슷하게 또 뺐다가 이게 원활하게 이제 이 근육의 어떤 수축과 이완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사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 안위를 가지게 될 텐데 사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근육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근육에 유달리 그 근육이 많이 수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근육의 문제는 아닌데 이 신경에서 신호를 잘 전달을 못하거나 아니 신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온다든지 어떤 그런 밸런스의 문제예요. 대부분은 어떤 뇌의 신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위, 사시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위다. 제가 왜 사위를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사위가 왜 중요하냐? 문제가 되는 건 사시 아닙니까? 눈이 아예 이렇게 획 돌아가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을 정도로 외관상, 미관상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눈이 획 돌아간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근데 우리의 이제 시력의 질적인 부분, 시각 기능의 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사위가 굉장히 더 안 좋아요. 사위가 눈을 항상 정상위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근육에 힘을 주는 눈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빼놓고는 거의 눈뜬과 동시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거기 내가 지금 3번째 줄에 적어놨잖아요. 독서시 집중이 안 되고 이해력이 저하된다.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남들은 편안하게 이제 그냥 글자를 보고 독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위가 있는 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한쪽 팔에 아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령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보는 상태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력은 또 저하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거나 뭐 읽고 있는 줄을 자꾸 놓친다거나 그리고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자꾸 보려는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눈을 다 같이 사용하는 양안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3D 안경 같이 양안시 기능이 될 때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3D 안경 같은 걸 썼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3D 안경 부조금 그리고 두통이나 오심 같은 이런 어떤 자각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위는 이 시력의 질, 시생활의 질 자체에 굉장히 문제를 준다. 그리고 증상의 정도는 외사위보다는 내사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사위를 만나면 야, 잘됐다. 내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교정을 해보자 하고서 달려 들으셔야 돼요. 외사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그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되고 뭐 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내사위 같은 경우는 안경사가 해야 됩니다. 안경사가 반드시 이제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 부분이 내사위 아니에요. 아셨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내가 이거 이제 양안시 검사 및 처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국가고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택하고 이 길을 계속 이제 이 길로 나간다고 하면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양안시 검사가 우리 이제 이 안경사 필드에서 굉장히 이제 각광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떤 학문적인 요구도 가장 높은 그런 과목이 양안시 과목이에요. 국가고시 거쳐가지고 안경사 면허증 취득한 전문 안경사들이 필드에서 가장 이 양안시 어떤 특강, 양안시 교육 이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사시 얘기 나오죠. 사시 같은 경우는 안구 외안근의 근육의 밸런스가 심하게 무너진 케이스. 수술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시 전 단계, 잠복성 사시, 사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적절한 처방이나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상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는 우리 쭉 해서 이제 배웠지만은 어떤 훈련으로 조금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경 도수로 조정을 해서 요거를 케어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프리즘 렌즈 처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안경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 안경사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에 사실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프리즘 처방, 양안시 처방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기존에 이제 현직에 있던 안경사분들도 이런 과목, 이런 처방이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출하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제 배우시고 내 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런 사위를 가진 자의 문제는 북미권의 안경원,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한 교육을 눈 검사하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그 옵토메트리 이 학문에서의 가장 선두주자는 북미권이에요. 미국, 캐나다 이쪽.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 시기능 훈련이나 프리즘 안경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뭐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생소하다 그랬죠. 근데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단순히 예전에 이제 우리 근시원시 난시 처방하는 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편안한 시생활 환경을 또 많이 고려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양안시 검사 및 처방이 필요한 이유,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렇게 또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써놓은 논문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은 따로 요청하면은 제가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굴절 검사하고 조제 가공 못한 안경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선배 다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은 그건 다 합니다. 시간 지나면은 처음엔 못해도 다 하고요. 조제 가공도 굉장히 많은 부분 기계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양안시 검사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나의 어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굴절 검사를 우리가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안경원의 어떤 업무 범위인데 눈 검사에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굴절 검사 했는데 내가 이제 실패했고 이 사람 만족시키지 못했고 어떤 크레임이 자꾸 발생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안경 부적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해답이 이 양안시 검사 처방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도 해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많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자.
그래서 양아지 검사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했던 부분이 뭡니까? 사위 검사하는 거죠. 사위 검사. 그럼 가장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스탠다드한 검사가 뭐냐? 봉그레페법 많이 사용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직 일렬시표로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우한과 좌한을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한 줄로 된 시표를 일단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일부러 이제 눈을 분리해서 프리즘을 넣게 되면은 프리즘의 정각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눈이. 지금 오른쪽 눈 같은 경우 오른쪽 눈에다가 지금 베이스 프리즘을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눈은 어떻게 돼요? 정각 따라서 가기 때문에 시표를 아래로 하단 부분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겠지.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아무런 프리즘 작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수평하게 이렇게 바라볼 테고요. 그래서 6프리즘 베이스업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이게 돼요. 수직 일렬 시표가 두 개로 분리되어 보인다고요. 근데 만약에 6프리즘에서도 이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리 프리즘을 넣었는데도 분리가 안 되면 조금 더 프리즘 도수를 올리라 그랬어요. 7프리즘, 8프리즘 정도 올리게 되면은 거기서는 웬만하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사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봉그레페법으로 수직 일렬 시표를 바라보게 하고 우한에 베이스업 6프리즘을 넣어서 두 개로 시표를 분리시켜라. 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왼쪽에다가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어서 12프리즘 베이스 인이 들어가게 되면 왼쪽 눈은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쭉 다 정리하는 거,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강에서도 집중을 안 하고 잘 못 보면은 정말 이 양아지 과목 이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지식이 되기 정말 힘들어요. 아셨죠? 왼쪽 눈에다가 베이스인 12프리즘을 넣었으니까 왼쪽 눈 같은 경우 눈이 계산되는 방향 귀 쪽으로 이제 이동되겠죠. 시선이 그렇게 이동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844 요 시표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 위아래로 분리되어 보이고 또 위아래로 분리되는 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6프리즘 베이스 프리즘을 오른쪽에다가 장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지금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귀 쪽으로 이렇게 844가 이동돼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과정, 그 다음 스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딱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생각이 안 나면은 막상 내가 실무에서 이 양아시 검사하고 봉그래퍼법 사용해서 일을 하고 할 때 못해요. 확실한 거는 내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잘 알아도 막상 실무에서 당황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도 안 됐다. 그러면은 실전에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아예 이제 요런 특수한 검사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지. 본인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요. 요 이제 가장 기본이 우한에 6프리즘 베이스업, 좌안에 12프리즘 베이스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표를 분리시켜서 떨궈 놓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12프리즘 베이스인 왼쪽에 들어있는 그 프리즘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줄여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844 이 시표들이 한 줄로 이렇게 왔을 때가 만약에 좌안에 10프리즘 베이스 인이라 그러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10프리즘 베이스 인이었을 때 한 줄로 이렇게 844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이 844가 한 줄로 일렬로 배열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12프리즘 외사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좌안에 계속해서 줄이고 프리즘을 줄여나가다가 베이스 아웃 1 프리즘으로 넘어갔어. 그때 8440표가 수직 일렬로 보인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 내 사이 1 프리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응?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기 하면 되고, 이 사이 검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능숙하게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